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에 관한 컨설팅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 안종석이라고 합니다. 원래 컨설팅 일을 하지 않으시다가 사업 혹은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좀 계기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근무 기간으로만 따지면 한 7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생활, 그런 평범한 생활을 되게 꿈꾸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막상 그런 회사를 들어가 보고 나니까 좀 뭔가 공허함, 그런 무기력함이 느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가 좀 맞지 않는 길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고 의문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이 지속되다가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퇴사를 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컨설팅은 이제 1년이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진로에 관한 컨설팅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면접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잘 보게끔 맞아요. 해주는 네. 그런 컨설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 종성님은 책을 또 엄청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평상시에 좀 자주 즐겨 읽으시나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책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사실 책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즐겨 읽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가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혹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뭔가 인생에 되게 큰 변곡점을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 맥락에서 도움이 되셨던 책들을 추천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어떤 테마로 좀 이야기해 주실 건지 좀 큰 맥락에서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제가 이제 7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사실 사업이라는 거를 뛰어들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도 있었고 그 고민의 시간이 짧지만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정리하게끔 퇴사를 하게끔 좀 용기를 불어넣어준 그런 책들 한 2권 정도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좀 뭔가 이런 책들을 좀 보고 나서 진짜 내가 내 걸 해봐야겠다 혹은 뭐 사업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먹으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이 2권에서 거의 걱정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게 됐던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었고, 만약에 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분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본인한테도 되게 유의미했던 맞아요. 책일 것 같은데 네. 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네.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언제 시점에 이 책을 딱 접하셨는지 원래 알고 있었던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누군가한테 추천받은 책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책을 추천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 채널을 보면서 이 책이 당시에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었고 이 책을 읽어보면 좋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좀 접하게 됐고요. 퇴사를 고민한 지 한 1년 좀 지난 시점에서 이 책을 보게 됐어요. 퇴사를 고민하는 나의 입장에서 뭔가 얻어갈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읽다 보니까 저만의 좀 해답을 찾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퇴사를 하시고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신데 후회하진 않으시나요?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쉬움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업이라는 거를 한 1년 또는 2년 더 빨리 시작했으면은 내 미래가 좀 달라져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내가 회사 생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단 몇 초? 그런 것들이 금방 지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하고 후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읽고서 대박이 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이 책을 읽고서 나도 한번 퇴사를 해보고 뭔가 제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으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책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분의 영상이 당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고 인플루언서들이 이 책을 추천하는 걸 보면서 좀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 2번 정독을 했었고 세 번째는 좀 필요한 부분들만 계속해서 제가 많이 공감됐었고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동기부여를 얻으려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포인트에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건데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100%다 이해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이해했던 부분들을 소개드리면서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고 어떤 구절에서 좀 그런 공감을 얻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 제 가치관이 성립이 됐었거든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걷자라는 가치관인데 이 책의 7번째 법칙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제가 좀 한 구절을 좀 말씀드리면은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라. 삶은 고통이다. 분명한 사실이고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면서 그들에게 내린 저주이기도 하다. 성경에 관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여기서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와닿진 않았거든요. 인생이 고통이면 왜 살아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왜 삶이 고통일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해봤고 고통이라는 것들이 인생의 기본이 베이스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살아가야 될까라는 좀 스스로에 대한 의문도 많이 던져봤던 구절이기도 해서 좀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당신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라는 이제 구절인데 당신의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결국에는 당신의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되게 공허함이 들고 뭔가 무기력함이 드는데 진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전력을 다해서 뭔가 몰입해봤던 순간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어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평불만만 많이 해봤지 뭔가 몰입해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고 회사를 다시 돌아가서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일을 진짜 몰입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당시 막 문서 같은 걸 찾아보고 있다 보니까 정비기술 경진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이직을 한 상태여서 2년차 신입이었는데 사실 신입사원이 나갈 만한 대회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차장님한테 달려갔죠. 차장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부서 대표로 나가볼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당시에 좀 무모했을 수도 있는데 차장님께서 흔쾌히 한번 해봐라 라고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고 그 대회에 도전을 했고 실제로 정말 밤새가면서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2위라는 성적을 좀 거둘 수 있었어요. 그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었던 순간이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들이 저는 결국에 퇴사까지 이끌었던 경험이기도 했거든요. 뭔가 내가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결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거기서 이제 좀 퇴사를 확실하게 좀 정했던 그런 경험이기도 했었어요. 이 책 안에서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또 그 다른 부분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은 만약 지금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세계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라면 한번 가치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퇴사를 1년 동안 고민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 구절을 읽고 좀 명확해진 것 같았었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지? 사실 저를 대표할 수 있는 건 회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으면은 뭔가 제가 벌거벗겨진 느낌일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저 뭐 어디 공사 다니는 안종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은 나라는 사람을 설명 못할 것 같고 두려웠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세계는 아니었다. 그러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를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 좀 세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스스로 해봤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한번 퇴사를 한번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고 좀 용기를 얻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럼 약간 그 책은 종성님한테 계속 뼈를 때리는 그런 현실 조언이 많이 담긴 책이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책이 좋은 거는 사실 제가 읽으면서 너무 어려웠었고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앞에 내가 어떤 내용을 읽었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조던 피터스 교수가 뭔가 주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의도에 맞게 좀 많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12가지 인생 법칙 자체가 뭐 12가지가 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종성님한테 뭔가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뭔가 좀 더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책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서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의 언어라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서 모임을 당시에 했었거든요. 읽은 책들을 리뷰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 너무 그 내용이 저한테 와닿은 내용들을 리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책이 뭐냐 제가 따로 물어보고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책도 어쨌든 종성님한테 되게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퇴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마인드셋을 바꿔주셨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퇴사에 대한 좀 불필요한 고민들을 좀 덜어줬다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퇴사 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뭔가 그거에 대한 용기를 조금 더 불어 넣어줬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책이 저도 읽어본 책이 아니라서 둘 다 마찬가지지만 네. 좀 간략하게 뭐 어떤 포인트에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목차를 보면은 이게 책이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읽기 편해요. 사실 저도 되게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한 이틀 만에 다 읽었었거든요. 그만큼 읽기가 되게 쉽고 가독성도 좋고 대화체 형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뭐 사장에 보면은 55가지 부의 언어들이 있는데 진짜 55가지의 부의 언어를 제시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한 중간 지점 넘어가면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 좀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초반에 다 그런 내용들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인사이트를 얻었었던 부분은 처음에 사실 뭐 좀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나 아니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정신수양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신은 어느 새에게나 먹이를 안배해 두셨다. 하지만 둥지 안으로 먹이를 던져주진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책에서 그 저자가 나 역시 인과율을 믿는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일의 정신 수양이 행운을 불러왔다고도 생각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직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는 상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낙서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 낙서가 안 이루어진 적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도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줬을 때 그게 어떤 효과가 일으켜졌냐면 좀 뭔가 힘든 상황이나 고통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습관화된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노력해서 나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할 수 있어. 뭔가 노력하면 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정신 수양에 좀 가깝진 않았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도 그런 힘든 순간이 있었을 때 본인한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던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책 자체는 뭐 되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뭔가 자기한테 좀 긍정적인 자기 암시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준 책이군요. 당시에는 이제 퇴사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때라서 가치관이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내가 과연 이 회사를 그만두고서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도 사실 좀 흔들렸던 순간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스스로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그런 퇴사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좋습니다. 근데 그 저자는 혹시 누구예요? 존 소포릭이라는 이제 저자인데 실제 여기 첫 장에 그 이제 저자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그 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대화체를 빌려서 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실제로 엄청난 부자인가 봐요. 책 제목이 부자의 언어인 거 보면. 사실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저자에 대한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자세히 알아보진 않고 책을 읽었거든요. 부자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책에 대해서도 뭐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 두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퇴사를 결심하기는 당연히 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되게 용기를 어쨌든 종성님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었던 책이잖아요. 퇴사를 결심하시고 지금은 본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요새도 책을 좀 읽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즐겨보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표지가 있는데 다 뜯어가지고 이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왜 사업하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사실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이직을 할 수 있고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사업을 하고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책,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책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그 정말 인상 깊었었던 구절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가의 인격을 투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내가 사업을 할 때 나를 믿고 누군가를 나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 구절을 읽고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러면 어쨌든 왜 사업하는가라는 책은 네. 동성님 입장에서 뭔가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네, 좀 되게 막막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그럴 때 뭔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군요. 네. 이거는 사업을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갖게 됐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뚜렷한 뭐 그런 방향을 제시하진 않지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알려준 책인 것 같아서 가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라는 고민이 들 때 다시 한번 읽어보는 책이기도 해요. 되게 짤막한 책이라서 이것도 진짜 맘 잡고 읽어서 한 이틀 정도면은 다 읽었던 책이라서 분량도 그렇고 부담은 크게 안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책은 언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이 책은 어떨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회사를 고민하는 사람들, 약간 회사를 다니지만 네. 부자의 언어 책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어느 정도는 고민했는데 그 넘어 있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럼 퇴사를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임해야 되는지 좀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해줬던 책이고 사업에 대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정립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어서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좋습니다. 퇴사를 결심하시고 지금은 본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요새도 책을 좀 읽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즐겨보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그런 사업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쪽에 제가 지식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들 읽어보셨을 책이긴 한데 원싱이라는 책을 제가 아직까지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한번 그 책을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뭐 한마디?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감히 아직 이제 사업이라는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들어요. 쉬운 거로 따지면 회사 생활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은 만약에 10배라면은 그 즐거움은 저는 100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한테 적용되진 않겠지만은 너무 즐거움만 바라보고 이런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리스크가 큰 것 같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나 사업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힘듦보다도 즐거움이 앞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사업이라는 걸 추천하고 퇴사를 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되게 힘든 여정이 있다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